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오늘 얼굴에 달이 떴네요. 일요일 밤 12시를 이제 향해 가는 시간인데, 오늘도 굉장히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가장 저만을 위한 시간인 이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무지하게 피곤한데도 자기가 너무 아까워요, 사실. 왜냐면은 이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거가 많이 없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또 제일 설레고 하고 싶어 하고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퇴근하기 전부터 오늘은 집에 가서 꼭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애들 재우고 앉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예전과는 다른 영상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는 옛날만큼 그 열정이 좀 식었다고 할까요? 그것도 있고, 또 에센셜 오일이라는 자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앉아서 사실 공부할 시간도 많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어쨌든 관심사 자체가 많이 바뀐 것도 있어서, 또 그 와중에 이제 저한테 일어났던 이혼이라는 것도 있었고, 아이 양육 관련해서도 원래는 50대 50으로 하다가 저한테 100%가 다 온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도 보면서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의무감에 해야 되면 더 하기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원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바꾸게 된 계기가 이혼을 하면서, 그 이혼 초기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을 여기서 내가 공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랑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뭐 부끄러운 것도 없는데, 근데 괜히 이제 그런 게 없잖아 있었는데,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너가 했고 본인은 못하지만 대리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찌됐건 이 이혼 관련해서 어, 다 그렇진 않지만 여자와 남자의 사이에서 보통 여자가 약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더 많이 타격을 받는 부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는 거, 나를 가꾸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보다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도 알려주고 싶고,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자극이 돼서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컨텐츠에 다루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어떻게 미국에 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정도쯤 되고 제가 이혼도 하고 나를 다시 뒤돌아보고 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종종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그 시작점이, 어쨌든 제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미국에 왔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를 아는데 가장 빠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채널에 오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감대 형성도 그렇고 저를 더 많이 오픈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미국에 처음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82년도에 태어났어요. 42이 됐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던 게 24살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나이에 그 사고 방식이나 정신 연령이 다 멈춰 있다는 얘기를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랬지만, 마음 하나는 그때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민가 막 3개 들고 미국에 왔을 때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24살에 미국에 처음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 24살에 미국에 오기까지 이제 그 스토리가 또 있었는데, 저의 아메리칸 드림의 시작은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갑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저랑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그 친구는 항상 1등만 하는 친구였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정말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범생이 친구였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저희 집에서 30분 차 타고 가야 되는 지역으로 이제 그 뺑뺑이가 돼서 맨날 그 통학을 버스를 타고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같은 반에 있던 친구가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사는 집에 살았는데, 그 같은 학교로 떨어진 거예요.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를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친해져서 저는
1등 하는 친구랑 3년 내내 거의 이제 같이 다니게 됩니다. 저는 1등은 못했고요. 공부에도 관심 별로 없었어요. 성격이랑 외모 이런 게 저랑은 너무너무 다른 그런 친구였어요. 되게 작고 귀엽고 그런 친구였고 공부도 너무 잘했고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중3 정도 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이민을 가야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친하기도 했고 그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제가 그 친구로부터 어떤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이민을 간다고 하니까 가장 절친이 없어지는 거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난 어떻게 학교 다니지?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이민을 갑니다. 지금 또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하게 편지를 정말 오래 주고받았어요. 20살 넘어서까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때만 도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늘 항상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번에 다 써서 보내는 게 아니니까 어느 날은 몇 줄 쓰고 어느 날은 조금 더 길게 쓰고 어느 날은 학교에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다 채워지면은 그거를 국제 우편으로 보내서 편지를 교환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주고받다가 저의 그 가보지도 못한 미국에 대해서 환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미국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되게 많이 크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기로 인해서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잡지 같은 거를 보면 펜팔 섹션이 많았었어요. 국제 펜팔 같은 거. 그래서 거기 나오는 외국에 있는 애들이랑은 진짜 항상 편지를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냥 단어 다 연결해가지고 사진 교환하고 넌 어디 사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독일에 있는 친구하고도 펜팔을 하고 일본에 있는 친구랑도 펜팔을 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도 펜팔을 굉장히 많이 했고 다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친구하고도 펜팔을 하고 저는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그 펜팔 하는 친구 집에 갔다 오고 그때는 영어도 못했어요. 근데 그냥 뭔가 그 바이브 자체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되게 익사이팅하고 흥분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계속 펜팔 하면서 미국에서 살고 싶다 하는 그 꿈을 더 많이 키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렵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꿈은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워낙 그때는 더 그랬죠. 지금보다 오고 싶다고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꿈만 가지고 있다가 20살 이후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뭐랄까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기업들이 남성들 위주의 그런 사회였고 너무 적나라한 말들 예를 들면 그 신체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말 듣기 싫은 말들 어떻게 보면 저의 컴플렉스인 부분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윗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도 저는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고 그런 걸 들었을 때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뭐 이렇게 정색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도 못했어서 그냥 듣고 혼자 끙끙 앓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옛날만 해도 좀 일자 몸매가 유행했잖아요. 캘리포니아 바이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뻗은 몸매가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은 이제 굴곡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혼한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집에서 승낙을 안 하면 결혼을 못 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나의 그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는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도 이제 한 2, 3년 하고 그만두고 호주도 갔었고 어떤지 살아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미국은 워낙 오기가 쉽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호주도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가이드를 한다고 갔는데 거기서는 진짜 못 버티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서 그랬나 싶기도 하지만 그거는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나한테 맞는지를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이제 시도를 했는데 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단념하고 한국에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제했던 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고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다. 내가 한국을 뜨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이랑은 안 볼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휴식도 필요했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그걸 알고 그때 그 중학교 때 이민 간 그 친구가 그때도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유타가 그 친구는 이제 처음에 캘리포니아로 왔다가 유타로 와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랑 대학교까지 다 맞춰서 유타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비교적 이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이기도 하고 해서 비교적 안전하고 물가도 저렴하고 살기 괜찮고 사람들도 친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번 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확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전에 그 일이 있기 2년 전에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친구가 이제 놀러 와도 된다고 해서 미국에 와서 저랑 제 친구 그리고 또 그 친구의 친구 셋이서 여자 셋이서 서부 일주를 한 2주 조금 안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텐트 같은 데서 자고 곰 나올까봐 고민 요세미티에서 곰 나올까봐 막 걱정하고 그리고 또 자는데 너무 춥고 등이 베겨가지고 차에서 이불 깔고 자고 막 그랬는데 너무 다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네요,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왔다가 미국에 살짝 맛을 살짝 보고 간 거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되는 그 시점에서 휴식도 필요하고 해서 제가 미국에 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결정은 다 이미 내렸어요. 제가 스스로 내렸는데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엄마랑 한 2, 3개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랬었어요. 너는 왜 여기서 같이 잘 살 생각을 안 하고 떠날 생각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한테 그랬어요. 나는 내 인생 찾아갈 테니까 엄마도 엄마 인생 잘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딸한테 들으면 되게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섭섭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튼 근데 그 덕분에 제가 빨리 독립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006년 2월 말에 제가 이민 가방 3개를 아주 그냥 가득 채워서 미국의 유타에 들어왔어요. 보통 캘리포니아나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가잖아요. 근데 저는 제 친구가 유타에 있었기 때문에 유타로 왔습니다. 왔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 나쁘지 않았는데 당장 오니까 왜 그렇잖아요. 가족이나 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미국에 오면은 나 관광도 많이 시켜주고 되게 좋은 것만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현실이잖아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한국에서처럼 똑같이 직장 생활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제 현실에 딱 맞닥뜨린 거죠. 제 친구는 출근하러 가야 되고 친구 부모님은 그때 이제 제 친구네 집에서 잠깐 살았는데 친구네 부모님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니까 그 비즈니스 오픈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사람은 제 친구밖에 없고 그 부모님이 하시는 그 비즈니스밖에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가서 일을 어, 배워야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며칠 갔었어요. 왜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누가 나를 마중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 직업이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 친구 부모님이 그때 당시에 코인 런드리를 하고 계셨어요. 코인 런드리를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기 전에 수선하는 거나 이제 미싱을 배워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는 배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건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역시나 배워왔어야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인 런드리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아니더라고요. 친구 집에 가고 나서 한 달 정도 안 돼서 제가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그냥 막 마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한국 식당이 많진 않지만 한국 식당이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서 멀지 않은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한국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제 일을 하게 해주셔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제가 그 친구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돼서 이제 아파트를 바퀴벌레가 엄청 많이 나오는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사는데 천국이었어요. 천국이었고 어쨌든 제가 처음 혼자 살았던 공간이니까 천국이었고 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도 없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하니까 힘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괜찮은데 유타 같은 경우도 사계절이 아주 뚜렷이 있고 한국 같은 날씨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힘들어요. 차가 없으면. 그리고 또 눈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도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어느 날 그때가 아마 10월 말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너무 생생히 생각이 나요. 그날이. 레스토랑 그 한국 식당에서 일을 하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비가 엄청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 언니가 장을 보러 가는데 저도 같이 따라가서 제가 필요한 생필품을 사서 집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비가 너무 오니까 비가 안 오면 그냥 이렇게 들고 오면 되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무거워지잖아요. 비를 맞으면서 그거를 자전거 양쪽 핸들에다 걸고 눈도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는데 눈물과 비가 같이 흘러서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진짜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야겠다 생각은 거의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호주도 갔었고 필리핀도 갔었고 했지만 거기서 다 제가 실패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제가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이 미국에 올 때 내가 가는 마지막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버티지 못하면 어,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날이 있어도 그냥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어, 그 한국 식당에서 제가 딱 두 마디를 했었어요. 영어를. 땡큐랑 헬로우밖에 못했어요. 거기서 제가 저의 전 남편을 만났어요. 저의 전 남편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어렸으니까. 근데 항상 혼자 밥을 먹으러 왔고 그걸 보는데 되게 좀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아빠가 빨리 돌아가시고 아빠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항상 있었고 근데 뭔가 이렇게 뒷모습이 쓸쓸한 걸 보면 저희 아빠가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도 그걸 찾았던 것 같아요.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 미국 스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얘기해보니까 저도 뿌듯하고 좋네요. 뭔가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참 처음에 왔을 때 영어 한마디도 못했을 때 헬로 땡큐 이거밖에 못했는데 그 와중에 또 서빙을 하고 그 전 남편이 진짜 손님으로 왔을 때 그때는 음식을 한국말로 시켰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어로 하는 줄 알고 주방장 언니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했던 정말 무식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좋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라를 옮겨서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부양할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였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고 오늘은 제가 어떻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됐는지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를 했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시면 아래다가 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2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